자, 그러면 22번 갑니다. 21번 갑니다. 협회. 역시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고 있는데 21번. 옳은 것 그랬습니다. 개업공사인 공인인사는 한 개 이상 협회를 설립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설립할 수 있다. 2번입니다. 협회 설립 정관이에요. 정관은 발기인수 몇 명? 300이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숫자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관 작성 발기인수는 300명 이상,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20명 이상, 300, 600, 120으로 암기하고 있죠. 배수로 간다. 300, 600, 120 이렇게. 그래서 숫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공제사업은 협회의 고유 업무 맞아요? 고유 업무 맞죠? 그러니까 수탁 업무는 감독 업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교육 업무. 그러니까 수탁 업무고 이건 고유 업무예요. 그 다음 비영리 사업이 맞죠? 예, 그럼 3번에 정답 나왔어야 되네요. 예, 3번 정답이고. 자, 4번입니다.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죠. 국토교통부장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거 아니죠. 국장의 인가죠. 인가. 인가를 받아 설립을 하죠. 이게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10일 내에 시도지사 신고한다. 지부 설치 신고할 때 여기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짜 없죠. 협회 조직에서는 날짜가 없습니다.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부니까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거니까 등록관청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10일이 아니에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협회 설립 절차와 조직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공제사업이 나오겠네. 그죠?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협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22번 문제로 가봅니다. 이제 22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도감독으로 넘어왔는데 22번은 그냥 서비스로 드렸어요. 서비스로. 청문 대상이 아닌 것 알아봤죠? 취소할 때는 청문하게 돼 있죠. 근데 사망해서는 청문이 아니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제재 꼭 기억하는데 이중사무소나 임시시설을 설치해요. 이거는 임취의 필취예요. 임취의 1-1이다. 꼭 기억하시고 엄청 잘못 씁니다. 다음에 운용규정 떴어요. 운용규정 뜨게 되면 이때는 500과에다가 지정, 취소, 지취. 이게 우리 과목의 유일한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나가는 케이스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했거든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고요. 자격 취소하고 대여니까 1-1. 이자권진료는 포상금 주는 거고.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의무적 등록 취소죠. 보증 미설정 업무의 시는 임취.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어떻게 낼까? 어떤 거를 낼까? 이것도 고민하면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문들, 그러니까 제재를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엄청 고민하면서 냅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재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임시설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지를 봐갖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어떻게 됐고 어떤 부분을 묻고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23번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습법 연습이에요. 상습법 연습에 대해서는 몇 회였더라? 30회 때인가? 그때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미.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삼진아웃제 기억하고 있죠? 최근 1년 내 삼진아웃 2번 이상의 업종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 삼진아웃이에요. 이때는 필취입니다. 그 다음에 임취가 되려면 3회가 먼저 나와야 되죠.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합쳐서 3회 이상을 받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업정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해버리면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인데 단 필취익금 필취로 가는 거죠. 삼진아웃, 업에 걸리면 이때는 삼진아웃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세 번째에서 뭐라고요?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는 업정으로 가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기억했어요, 우리가. 세 번째 과태료는 업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2번을 받고 다시 업무보증서를 교부한다. 참 비틀 때까지 비틀었는데 시험은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이걸 갖다 그대로 그냥 과태료 물어볼 거예요. 보증서 미교부는 백과죠. 백과. 그러니까 과태료 위반 행위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세 번째 과태료죠. 업정. 업정이고. 다음 니은. 최근 1년 내 업무정지 1번, 과태료 1번이에요. 2번 맞았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연수교육을 기한 내 안 받았다. 그러면 500과죠, 이거? 500과니까 역시 뭐다? 업정이고,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 최근 1년 내 업무정지 처분 2번 맞고, 그 다음에 과태료 1번 맞았어. 이제 3회 맞았죠? 근데 업무정지 처분 2번이 깨있죠?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 자,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제재. 업정이죠. 그러면 이게 삼진아웃에 걸렸죠? 필취다. 필취. 그럼 업 필취네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이 문제는 지금 20%밖에 못 맞히셨는데 좋습니다. 왜? 이거는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까지 해갖고 비튼다면은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과태료 낼 거예요. 이것도 과태료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틀어내지 않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기억 꼭 해두세요. 업은 기억했죠?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아야 된다? 3번을 맞고 4번째 들어온다. 단 필취했기 때문에 필취라는 거예요. 지금 디귿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태료 명심하세요. 세 번째 과태료 뭐로 가져간다? 업정으로 가져간다. 세 번째 과태료. 다시 기억하세요. 다시.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도 10번보다는 이걸 더 많이 맞췄네. 아까 10번보다는. 이거를. 문제 어려웠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거를 바꿔낼까 말까 하려다가 그냥 그래 가자. 이제는 알겠지. 암기하기 있겠지. 그리고 갔는데. 자, 그럼 24번 문제 가십니다. 공사 자격권 관련 설명 틀린 것은 자격은 꼭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봐요. 자격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격 관련해서 일단 풀어 쓰는 문제 유형으로 나갔는데 자,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등록관청입니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걸 시도사에게 통보해 줘야 되죠? 지첩 통보합니다. 이게. 그런데 2번. 자격증 교부 시도사와 사무소의 시도사가 달랐어요. 그러면 이때는 사무소가 날 시도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다고 그랬죠?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처분을 한 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에게 통보한다. 맞죠, 그럼? 그래서 이거 2번 집은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파산자,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알아봤어야 되고. 4번입니다. 자격정지 중 이중소개했다. 이것도 엄청 잘 묻는데 우리 소공이 평상시 이중소개했어요. 평상시 이중소개는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입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개했어요. 자격 취소해버리죠. 이거 잘못 씁니다. 그리고 N1-1이죠. 이거 이중소개 걸렸으니까. 그럼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 5번 지문 기억하고 있죠? 푸는 유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첫 번째 해결 방법. 시험 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떴어요. 이거 뜨게 되면 해결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답 아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답 아니다. 아셨죠? 답 아니에요. 일단 제껴버리는 거예요. 답 아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주로 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시험, 수만 명이 관여하는 시험, 이런 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대령. 근데 주로 절차라든가 서식은 100% 국토부령이 있다고 그랬죠. 주로 절차는 국토부령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억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해야 될 때가 몇 군데가 있는데, 먼저 우리 수수료 기억하고 있죠. 수수료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자체 조례. 조례가 나와야 돼요. 수수료는.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우리 등록증 재급 신청하나 자격증 재급 신청할 때 수수료 내잖아요. 이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OX. 바로 X 쳐버려야 돼, 이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이것도 참고하시는데, 지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 기간을 얘기하죠. 기준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은 제가 대통령령에 주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어디에 있다? 국토부령이죠. 근데 과태료 기준 금액 있죠. 과태료 기준 금액은 이거는 대령에 있죠. 돈이니까. 근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기준 기간은 국토부령에 있어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거. 이 정도. 그래서 명심하세요. 푸는 요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단 정답 아니다. 제끼고 푸는 거예요. 제끼고 푸는 거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면 주로 절차는 국토부령이에요. 주로 절차는. 아셨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이런 식의 지문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럼 정답 3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 문제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뭐 연결을 한번 물어봤어요. 중앙문제형식으로 연결을 물어봤는데, 이제 제재를 암기하고 이제 형벌 있잖아요. 암기해 주세요. 형벌 작년에 안 물어봤어요. 과태료는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물어보는데 형벌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일단 주의를 하는데, 암기하고 있죠? 1년짜리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 되고 표정 시비 거는 것도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거 부정지정이라고 그랬죠. 부정지정은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지문은 왜 나갔느냐? 부정자 정리하려고. 우리 부정자가 나오는 게 4번 있거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있죠. 부정등록은 필취에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자는 신고한 포상금 줘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죠. 그럼 부정취득은 자격 취소. 형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는 꼰질러도 포상금이 없는 거예요. 부정취득은. 그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공사업자 지정받았죠? 이것도 지정만 취소할 수 있을 뿐 형벌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부정행위자는 알고 있잖아요.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만 못하는 거죠? 5년간 응시만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고 물은 거예요, 지금. 이거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부정지정이라고 했으니까 형벌 나오면 안 돼요. 부정등록이 3-3입니다. 이게. 실제로 부정취득 갖고 물어본 적이 있죠.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이죠. 부정취득은 자격을 취소할 뿐이죠. 형벌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니은은 알아봤어요. 아닌자라고 했죠. 아닌자 나오면 1-1. 아닌자가 딱 3번 나옵니다. 다음에 시세 나왔어요. 시세. 그럼 시세가 딱 뜨게 되면 3-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맞고요. 다음에 리을도 시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3-3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인가요? 예, 정답 4번이었습니다. 예. 25번은 그래도 절반이 맞추셨네. 5번을 쓰신 분은 지금 이거를 못 봤구나. 부정지정을. 그러니까 부정지정 한 번쯤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 지문은 정말 어려운 지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문인데 부정 등록하고 부정 지정 취득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부정 등록하고 부정 취득은 꼭 구분해 놓으세요. 부정 취득이냐 부정 등록이냐 구분해 놓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부정 취득 갖고는 연습 다 나갈 거예요. 동영에서 또 나와요. 다시 부정 취득 갖고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법령이 지금 25개 나왔죠. 문제가 25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법령이 출제 비중이 28개예요. 원래 법령이. 근데 이제 문제 수를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실무 쪽을 지금 더 물어보려고 이쪽 문제를 줄여놓은 거죠. 이게.